여러분, 오늘의 정치는 참으로 비정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가차없이 등을 떠미는 배신의 현장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구 육선 주호영 부의장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까지 원팀이라 치켜세우던 이들이 여론조사 상위권임에도 결국 컷오프라는 단칼에 베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공천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입니까? 법적 대응까지 예고된 이 혼돈의 민낯, 오늘 정치 현실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대구시장 공천에서 육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우선 컷오프, 탈락시키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일보가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무척 중요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TK에서 영원히 패권적 지위를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여론조사 선두권에 있었던 만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라고 폭발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이런 진통 상황을 두고 공정한 경선과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TK는 국민의힘이 지배권을 행사해온 지역이다. 거의 국민의힘 계열이 독식해왔다. 그렇다면 정당 간 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무척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공천은 지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시연하느냐가 핵심 잣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구로 오실래예? 네. 대구가 막 지금 이야기 보따리 넘쳐납니다. 난리다 난리. 장동혁이가 대구를 찾아가지고 지금 대구시장 출마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박 터지죠, 박 그게. 터지잖아. 네. 대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후보들 그래 전원 경선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 전원 다? 이제 컷오프 없이 전원 경선 시키겠다 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뭐 자른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건 많이 돌았죠. 많이 돌았잖아. 네. 그 소문대로 주호영 그냥 바로 모가지 댕강. 컷오프? 근데 주호영이 나 모가지 치고 이진숙이 올릴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의심받기 싫으니까 이진숙이도 뭐가지 댕강. 와 바로 댕강 쳐버렸습니다. 요거는 예상 못했는데. 컷오프 사진 결과 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이진숙이 컷오프가 되고요. 그로 인해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진숙이 여론조사 높지 않았어요? 이진숙이가 경쟁력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네, 상으로는 그럼요. 이진숙 당시 후보가 뭐 최근 여론조사 보면 40%대 초반 나오면서 1등을 달렸죠. 1등. 1위를 친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뭐 2등, 3등 오차 범위에서 각주를 벌였는데 아무튼 네. 대구 시장 후보 빅3 중에 2명을 네. 날린 겁니다. 빅3 중에 2명. 이건 해석 불가야. 나는 이거 해석이 불가야. 이거 이 정도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이 와. 어제 오늘 사이에 이거 어지러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취재가 된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 네. 하나는 향후에 이제 단서를 하나 봐야 돼요. 조건부. 그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거는 당 안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진수 캠프 쪽 제가 전화 좀 돌려봤는데 네. 이 사람들도 지금 어제부터 분기탱천하고 있더라고요. 이진숙도 지금 반발해요? 네, 그리고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진숙을 재보궐 지금 현역 중에 뭐 추경호든 윤재욱이든 최은석이 나가면 뭐 대구 동구 군이 갑, 뭐 달성 여기를 지금 주려고 그 지금 얘기가 약속대는 많더라. 아니냐. 그게 이거 한동훈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약속 대련이면 지금 사실 말해서 이 날선게 약속 대련은 해야지 무기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이진숙은 지금 무기 드는 무기 들고 수준이에요? 나왔어요. 사실상.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무소속의 출마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래 당인이라면 무소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말이라도.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NCN돼 있거든요. 이건 탈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엄포로 한번 놓고 시작하는 거라서. 근데 뭐 그 정도 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 무기는 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이진숙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를 정리하면 네네. 대구에서는 지금 약간 그 권력의 지금 장동혁 대표, 이정현 차기 전당대회를 본 사람들이 밑장빼기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진숙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요 대구시장이 되잖아요. 4년이 지나면 2030년에 지선하고 대선이 같이 치러집니다. 만약에 시장이 됐다 칩시다. 공천 줘서 이진숙 그 위원장이 대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나오겠네. 이진숙은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남을 그죠? 사람이네. 이거는 네. 나온다고 봐야 정상적인. 이진숙은 나오. 정상적이라는 이진숙이니까. 표현을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나오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이니까. 그렇죠. 이진숙이란 캐릭터의 캐릭터. 예, 이거 일반적인 뭐 추경호나 윤재욱이 되면 안 나오겠죠. 예, 이거는 정치 자신의 스펙트럼이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진숙이라는 그 독특한 앱노만한 캐릭터는 대선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와. 신박하네. 예, 그러면 그때 가장 위협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동혁. 장동혁이지. 와. 장동혁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아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저희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인데. 아 이거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아마 그 사람의 내심에 지금 양파를 한 3번 제가 그 3번 까고 들어간 거예요. 왜 잘랐을까? 왜 이렇게까지 막판을 했을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추경호예요. 추경호. 왜냐면 나머지 저 6명 중에 추경호가 제일 세거든요. 어. 그럼 추경호가 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근데 추경호가 작업을 해서 이진숙을 자른다? 추경호가 그럴 힘이 없어요. 아 그렇겠지. 네, 추경호가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계엄 당시에 전화 맞습니다. 받고. 그래서 추경호도 위험하기 때문에 추경호는 지금 대구시장으로 달아나서 정치 탄압이라는 외피를 써서 현재 계엄 수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추경호의 1번 목적이지 당을 장악할 힘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1차적인 수혜자는 이렇게 가면 추경호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 현역 중에 추경호가 이깁니다. 쭉 3위였으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일단은 뭐 나는 분석이 안 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네. 혼자서. 네. 요거 보면은 만약에 요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시동 한번 걸어줍니다. 어. 그럼 유영아가 뜨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장동혁은 박근혜한테 한번 수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단식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오른팔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고 그렇지. 그 공관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유영아가 나가니까 되지 않겠냐 이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대구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박근혜가 저 밑에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파워가 있냐 유영아를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없다. 없어요. 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네. 이정주 기자가 대구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야기가 느낌은 국민의힘 그 소속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전직 대구 시민 아닙니까? 네. 전직 대구 시민인데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한동훈이 나갈 만한 지역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이진숙이 예쁘고 조용히 밉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경선을 할 만한 사람이 이제 추경호, 달성군, 그다음에 유영아, 달서, 윤재옥, 달서 요 세 군데거든요. 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서 지역이 이른바 대구에서 뭐 서울의 강남처럼 잘 사는 지역구가 아니에요. 전통적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지지세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한동훈 지지세가 60, 70대 그 뭐랄까 중산층 여성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인구 분포가 적어요. 한동훈은 이제 이렇게 되면 대구에는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일단 달성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유영아 의원이 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다지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아까 빅3 외에 이제 중위권 의원들이 한 뭐 5%에서 10%포인트 사이라면 유영아 의원은 한 3%밖에 그 안팎으로밖에 안 나왔기 형편없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가 좀 변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힘은 그 변수가 있어요. 실제로 공관위에서 어제 돌려보니까 공관위원 전화를 해보니까 한 명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회의할 때 네. 김부겸 얘기가 나왔대요. 아 나왔대요. 네, 근데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이진숙 만약에 후보를 내세웠을 때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러면 이진숙, 김부겸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탈당하면 주호영이고 만약에 탈당을 해서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100% 김부겸이 돼요. 그래? 거의 99,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 탈당 안 했으니까. 네, 그건 엄포 넣는 거거든요. 엄포인데 주호영은 만약에 무소속 나오면 지금 이번 판이 이제 정치 은퇴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네, 어차피 대구시장 될 확률이 낮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호영이 실제로 네.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네. 그럼 3자 구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삼자
그러면 이제 김부겸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 같아. 나오는 거죠. 3자 구도면 김부겸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오. 굉장히 높고 여기서 이 3자 중에 주호영 무소속, 민주당 김부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네. 국민의힘이 이진숙이 나오면 김부겸 후보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여기서 다른 현역 뭐 추경호 이렇게 되면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죠. 왜냐면 다른 현역에 몰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가짜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막상 돌입하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주자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지 민주당 후보를 넣고 돌린 게 아니에요. 네, 제대로 매치를 한번 붙어보면 막상 김부겸 후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당에서 보는 관측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주호영을 밀어야겠네. 응원을 주호영을 이 사람이 정말 아깝게 만들어야 돼. 내가 여기서 컷오프에서 도전을 못하면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끔 지지세가 붙어줘야 된다고. 어떻습니까? 무소속으로. 그래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나요? 그 가출을 한 번 하기 쉬운데 두 번 하기 어렵거든요. 예전에 그 조영 의원하고 저기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출해서 고생해 봤거든.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때 이정주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호영은 어차피 다음 국회의원은 못 된다. 아니죠. 장동혁 체제 몰아내는 당권 투쟁에 이 사람도 포함해서 나서겠죠. 아, 그 다음 공천 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시군요. 본인이 공천 주는 입장에 되는 노력하지 않을까요? 아, 공천 주는 쪽으로 가서.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본인도 본인 이 정말 색깔을 잘 읽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은 게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의 오늘 그 기자회견 뉘앙스가 조금 묘해요. 제가 왜 묘하다 느꼈냐면 이분이 공관위의 이번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한 거지. 네. 자기가 지금 탈당하겠다 말겠다 이런 노선을 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재고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재고하면 이정현 공관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는. 아, 이제는 그렇지. 네. 이제는 안 될 거 아니 같아. 한번 가출했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제거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이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짜고 친 거라면 네. 이진숙에게 더 좋은 자리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명분은. 네. 네. 그러면 재보고를 바로 찔러줘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추경호 자리가 됐든 뭐 윤재욱 자리가 됐든 후보가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구죠. 그럼 거기 현역이 빠진 자리에 바로 이준숙을 공천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건 경선도 아니고 전략 공천 바로 줘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주거든요. 후보가 다 결정되고 재보고를 한 달 전까지 결정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바로미터를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안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장동혁과 이준숙의 자기들만의 대권 투쟁이라고 이제 그래, 해라. 좀 따르지만 해라, 해. 네. 아니 심각해요. 너무 네. 재밌어요. 네. 아, 오케이. 이게 해석을 그래도 많이 주면 이제 제 이론이 틀린 겁니다. 아, 그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삼고 보도록 그걸 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아, 좋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네. 중간에 이제 고성국 박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나 윤재욱 지역구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후보가 거기에다가 여론조사를 이준석 넣으면 이준석이 1등 나올 거예요. 그럼 이준석을 이진숙을 주는 방향으로 고성국이 그렇게 기획해서 끌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거 실제 주호영 부의장도 이번에 이제 컷오프 되면서 페이스북인가 아마 SNS에 그런 글을 썼을 겁니다.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그런 보궐선거에서 아마 공천을 주려고 이게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는데 대략 한 40%, 45% 득표할 거를 전제로 한다면 거기에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10% 득표한다고 가정을 하면 필승이죠.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필승인데 과연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그런 무리수를 두겠느냐. 네. 2016년에 자기 지역구 수성 을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된 적이 있는데 대구 전체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다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쉽지 않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예. 주호영 포기하지 마 할 수 그렇지. 있어. 지금 다들 응원. 포기하지 마. 파이팅! 네. 불자들의 힘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불자로 원래 조영 판사님이 과거에 네. 소수 의견도 많이 내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문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훌륭하셔. 꼭 출마하세요 무소속으로. 고맙습니다. 아니 중진이 커드 부당하고 이렇게 이런 그렇지. 만 보고 참으면 중진이 아니죠. 중진은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돼요. 홍준표처럼. 들어가면 되죠. 네, 그거 기대합니다. 응원하고요. 지난번에 받아줬어요 복당할 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네. 야, 부산이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현직 박형준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이가 아주 다급해요. 뭔가. 그렇다 보니까
윤어게인하고 손을 잡아버립니다. 네. 윤호개인? 소년보 세계로 목사 네. 알죠? 알죠. 네. 소년보의 아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바로 모셔갑니다. 오. 아들. 네. 바로 이 손영광입니다. 야. 이 윤어게인을 모셔갑니다. 기가 찬다. 기가 찹니다, 진짜. 그런데 이걸로도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삭발식을 합니다. 삭발식. 네.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삭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빨리 해달라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정치하면서 첫 삭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첫 삭발이야. 네, 그래서- 내란 때도 안 하던 삭발. 네, 그래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삭발을 저렇게 열었고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명분이 뭐야, 명분이? 삭발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요거 행안위 통과 좀 시켜달라. 통과시켜달라고? 요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전북은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왜 부산은 특별자치도가 아니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주는 이제 애초에 된 거고 전북하고 강원은 메가시티를 못 하니까 특별자치도를 해준 거예요. 부산은 원래 그 광역시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돼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부산은 부울경 합쳐서 메가시티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안 해준 거야. 근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이제 삭발하면서 자기 이제 부산시장 나가는 이슈 띄우려고 이렇게 이 특별자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네. 네, 생뚱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영준 시장이 후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머리 깎아서? 주진우도 깎아! 누가 제 생각에는 머리 깎으라고 시킨 것 같아. 그리고 소년부 아들 데리고 오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 한 밀어줄게. 이런 제안이 갔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 그림을 누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판이 이제 뭐냐면 오늘 삭발한 이유는 설명드리면 어제 저녁이 결정됐다 하더라고요. 삭발하겠다는 네, 결정. 삭발하겠다는 게. 물론 뭐 저한테 거기서 모든 진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그렇게 전달을 해줬는데 이 법안은 명분이고 이게 지금 글로벌 허브 이게 뭐 세제 혜택 기업 이런 게 있거든요. 특구 지정에서. 근데 전재수 의원이 내일 원내 지도부를 만나요. 전재수 의원이 예전에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2024년에 전재수가 대표 발의한 거예요? 같이 공동 공동 발의한 거예요? 의원입니다. 네. 근데 내일 원내 지도를 만나서 민주당 이거를 행안위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전재수 의원이 가서 이 부산 좀 해주이소. 그러면 통과시켜. 윤건영 의원은 이제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공을 다 전재수 의원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바로 앞에 서 있으면 돼. 지금 이제 일출이 되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정확하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내일 아침에 원내 지도부 전재수 의원이 예약을 해놨어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거였구나. 그 박형준이 엄청 교활한 수를 쓴 거.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지. 나도 네. 몰랐으니까. 네, 가서 그냥 반발짝 빠르게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해를 띄운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쓰는 와.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 전재수가 전재수 삭발해.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이거는. 민주당에서 반대도 안 하고 도와주는데 왜 삭발을 해요? 아니 이 공을 아무것도 아닌 박형준이가 갖고 갈까봐 그래요. 그래도 부산시장 안 돼요, 박영준이. 안 걱정하지 돼요? 마세요. 아니 후보까지 근데 될 거예요. 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이거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스케줄에서 오늘 반발짝 빠르게 좀 작전을 짠 거고 부산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박형준 시장에 대한 무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실제로 부산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삭발까지 한다. 이거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주진우가 이제 이게 이제 극우파 매치 한번 하는 거거든요. 네네. 주진우랑 이제 박형준이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는 그 경선 초반에는 7대 3이거든요. 당원 비율이 높아요. 위로 올라가면 본선에서는 5대 5지만 그러면 소년부 아들은 경선용이네. 그렇죠. 그래서 경선 선대위원장을 데려온 거예요. 와, 진짜 교활하다. 와. 나름의 전략가가 붙었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획자가 이걸 제안을 했다라고 보는 게 붙었네. 자, 대구에 한동훈이 나갈 자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한동훈은 부산을 기웃거리게 돼. 부산에서 해운대가 한동훈이 나가기 제일 좋은 자리야. 주진우 네, 자리가. 주진우 자리. 그 주진우 이제 공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누군가 기획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결국은 한동훈 들어갈 자리를 막는 전략.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박형준을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당신도 한번 액션을 취해봐. 우리 편인 것처럼 소년보 아들 데리고 가고 삭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거예요. 분석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다. 분석이. 또 일리가 있어 보이네. 부산이 사실 오. 본선에서 지금 전세수 이제 장관께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외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PK 지역에서 전재수 장관 치고 나가니까 일단 본선에서
박형준 시장이 뭔가 좀 선전을 하려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지금 캠페인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진우 의원이 치고 올라오니까 네. 일단 본선은커녕 지금 경선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생전 안 하던 삭발까지 한 겁니다. 그만큼 오죽하면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또 손현보 목사 아들까지 영입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 본선에서는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중요하게 일이야. 패착이 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주는길이야. 이거는 그리고 네. 이거 심판 받아야 되고 인식하는 거는 이 반드시 심판 받아야 돼. 맞아요. 와, 아무리 그 부산시장이 되고 싶다고 해도 이런 것까지 합니까? 근데 오히려 본선에서는 지금 멀어지는 이제 카드가 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조진우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팽팽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뭐 조금 열세인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박형준 시장은 자기가 이제 교수 출신이고 그다음에 체급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옛날부터 정치하시던 분이고 네. 주진우는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이 안 맞는다고 아예 상대를 안 했는데 지금은 상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도 밀어야 되고 지금 모든 카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본선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진짜 아까 박지원 부장 말씀하신 이게 스텝이 꼬인 게 왜냐면 그 윤어게인들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박형준이 협공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륜해라 중도로 가자 뭐 장동영 막 1심 판결 나오면 뭐 하는 짓이냐 막 하다가 본인이 세이브 코리아 그동안 아들을 지금 영입해가지고 진짜 와, 지금 이런 진짜. 거 하기 때문에 와 이란 쳐들어가면 안 된다 뭐 야, 이거 우리가 대박이다. 평화주의 해야죠 근데 트럼프 아들을 영입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사실상 대박이야. 네. 경선이 다급한 거죠.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그 뭐 아들하고 아빠는 다르지 않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장난칩니까 지금? 이 아들이 세이브 코리아 거기에 기여를 한 친구예요. 아 장난칩니까? 집회 바른 연합 그 청년회의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누가 중간에 끼어서 장동혁하고 박형준을 이렇게 화해시킨 것 같아요. 화해시킨 것 같아요. 한동훈 못 나오도록 하자라는 부분에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니 지금 말씀이. 부산에 그 전재수 의원 지역구는 북구 갑인 걸로 아는데 그쪽에는 한동훈이 나오면은 삼자구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되는 삼자구도는? 지역이에요. 근데 해운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의 노령층 여성표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거든. 알겠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구로 가야 되는 상황은 대구시장 후보에 국민의힘이 여러 명이 나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장 뜨거웠던 것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기서 중진들이 좀 물러나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됐었고요.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저는 이게 제일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 주호영, 이진숙 두 인물을 일단은 컷오프한다라는 게 속보로 나왔어요. 이 속보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 1일 영식이라는 박영식 앵커의 유튜브 채널에서 봤습니다. 예. 특종이었군요. 그 본인이 막 속보를 내고 있더라고. 예. 이게 무슨 연합도 아니고 막 그냥 1일 영식에서. 예. 아무튼 그랬어요. 이진숙 씨 컷오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어떻게 다른- 주제를 하시? 아니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거겠네. 아니. 빵식이잖아, 빵식이 별명이. 아니 하면 또 이진숙. 다른데 이미 보도가 다 나왔어. 나왔는데 혼자 막 얼굴 이만하게 해가지고 속보 기자 막 이러면서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 나온 지 한 5분 안 돼서 했을 예.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총 9명의 후보자 중에 3명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주호영, 이진숙, 김한구 3명의 인물이 컷오프가 되고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형아, 이재만, 홍석준 이렇게 경선에 대구시장 후보로 붙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찌됐건 주호영 의원은 현장 반응으로는 여론조사 등을 보면 1, 2위 하고 있는 후보를 이렇게 컷오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찍어내려고 했던 나를 국민의힘에서 찍어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가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을 초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한동훈. 왜냐하면 이제 국힘은 그 선거를 이기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원내에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제 1의 목표라고 지금 전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러자면은 원래대로라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는 수성구라는 거죠. 거기는 이제 고소득, 전문직, 중산층 분들이 많이 살아요. 소위 한동훈한테 우호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호영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이 그 자리에 들어와 보궐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당선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피해야 되니까 주호영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숙을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근데 이진숙을 그냥 단수공천이나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주호영이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동훈이 나온다. 예, 이러니까 그건 또 막아야 되므로 일단 이진숙과 주호영을 같이 컷오프를 시킨다. 예. 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모양새를.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의 발언은 이거예요.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직에 머물기보다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르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리로 가시길 바란다. 그러니까요. 라는 그래서 얘기예요. 이제 주호영은 그냥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이진숙은 뭔가를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예. 뭘 줄 것이냐 하는 건데 그러면 주호영은 한동훈 못 나가게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진숙은 어디를 조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대구시장에 누구를 공천을 할 겁니까? 예. 근데 일각에서 지금 도는 얘기가 이제 최은석 의원. 예.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CJ 제1야당 네. 대표를 역임했던 기업을 해본 사람,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 그분 등등으로 얘기가 되죠.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의 지역구를 제가 알아봤더니 대구 동구 군위군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알아보니까는 대구시 평균보다도 더 훨씬 보수적인 그럼요. 그런 예.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나가고 그럼 대구 군위군이 비면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오더라도 당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그림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완벽하게 거예요? 동의하고 예. 최은석 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대구 어느 지역에서도 재보궐에 당선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주호영 의원을 이제 날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지금 윤재옥, 추경호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4선, 3선이면 나름의 중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날리면서 이 공관위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심지어 6선인 주호영까지 날렸는데 본경선 올라갔을 때 윤재옥 당신하고 추경호 당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우린 6선까지 날린 사람들이야. 이것도 챙기지만 고성국계로 분류되는 여론조사율이 이진숙까지 날렸으니 상당히 공정한 컷오프라고 자신들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명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라고 보고요. 저도 이 최은석 후보를 일단은 후보로 올리고 무소속으로 절대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반발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잖아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호영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본인 성정도 모험을 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오면 최은석, 주호영, 김부겸 이 3자 대결에서 이 대결에서는 실제로 김부겸 후보가 어부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로 정치 생명을 마감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은 아마 그런 모험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자, 높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성국 씨의 역할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고성국 씨의 역할이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진숙 후보를 상당 부분 대구 지역 사회에서도 밀어줬던 게 하나가 꼽히고 이건 뭐 이제 실제 목격담도 있고 뭐 예. 여러 장면들이 이미 노출이 됐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이진숙 후보가 컷오프 되고 나서 고성국 씨가 자기 방송에서 이 컷오프는 국회에서의 이제 이진숙 후보가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마사지가 또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있었군요. 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성국 씨가 뒤에서 어느 정도 배후 조정이 가능했던 상황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을 막으면서도 주호영, 이진숙, 고성국의 체면을 다 살려주는 컷오프였어요. 주호영 하나만 날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진숙도 같이 날림으로써 주호영의 체면도 어느 정도는 살려주고. 근데 고성국은 이진숙 정치 컨설팅 업체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영업도 해야 되는데 이진숙이 이렇게 떨어져 컷오프 돼버리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또 지선은 지선대로 보궐은 네. 보궐대로. 그러니까 보궐로 이진숙을 길을 터주면서 이진숙과 고성국의 체면도 또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진숙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에 공천이 되면 주호영 6선 의원은 내가 지금 이런 사람에게 밀렸다라는 그 반발심이 더 거세져서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 김부겸 후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3자 구도하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됐건 장동혁 대표가 됐건 고성국 씨가 됐건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군복 입은 그 공관위원장께서 그거를 발휘를 하신 건지 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데 그 대구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내려가서 현역 거기 있는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정당한 시민 공천을 통해 저희 공관위가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하시죠. 그래요. 잘했네요. 예, 이거 바랬던 거예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본인 개인기 너무 열중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내용보다? 혹시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건 좀 어려운데요. 그거는 저건 모습으로 성대모사예요. 모습으로. 야상 야상 입고 이렇게 전두환 코스프레 같이 모습으로. 아니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대구 와다 죽겠네.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천을 하든 사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뭐 이들에게 제가 공정한 공천을 기대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은 대충 예상이 됐고 예전부터 아예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진숙 대구시장 하는 것처럼 막 붕붕붕붕 띄워준 다음에 중앙으로 보내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으로 가서 이른바 이제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의 저격수가 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 프로젝트의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건 아마 지금 대구 시민들, 그러니까 대구의 빵집 사장님들이 그렇게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영등포 지역의 빵집 사장들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빵집 활성화에 기대를 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아니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 당 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은 계속해서 기업인 출신 얘기를 하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최은석 의원의 내정설 여기에 힘을 실는 듯한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연출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갖는 상징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동시다발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사람 빠진 게 누굴까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권파의 사당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반발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기 갈 데가 없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무소속이 자기 당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 뻔히 해서 뭐 합니까? 무소속 자연인. 무소속이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라. 네,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내가 어떤 지역을 나가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면 됩니다.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고 그 해당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꾼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노선과 가치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선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떤 지역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해당 지역 중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도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결정 날 때마다 자꾸 무슨 뭐 자판기처럼 입장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공천에서 이런 얘기고 있고 대구라는 도시의 상징성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출마한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매우 있고 높아졌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진이냐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당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떠한 직간접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부겸 총리께 꼭 나와달라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총리도 더 거절을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대구가 마냥 이제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워낙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계셔서 대구의 지지율도 굉장히 더 높아요. 부정보다 긍정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동률 혹은 또 더 높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총리 나오시면 굉장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김부겸 총리도 그런 마음이시래요. 내가 어쨌든 나가서 대구에 그 선거를 전두지하고 상징이 되면 기초 단위에 있는 그렇죠. 그 후보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거든요. 지방선거는 단순히 단체장들만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되는 것들이 뭐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 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사실은 경부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선거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평가들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추론해도 될까요? 해봐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 추론이 시원찮을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제가 밥을 좋아요. 해봐요. 자 그러면 추후보도 해야 됩니다. 추후보다는 걸로 저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를 해야 되는 그 조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구 경북이 통합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경북이 포함되다 보니까 통합단체장은 경북이 끼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면 무조건 나간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건 하나 또 사라진 것 같고요. 지금의 조건은 주호영 육선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조건 나가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제 소위 이제 뭐랄까 고민의 하나의 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 모든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을 시에는 당청이 소통하여 내가 이 선거에서 실패했을 시 뭔가 이제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영실 평론가 얘기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지금 간을 보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할 마음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를 담보해서 당과 청이 소통해서 나에게 내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좋습니다. 고생했으니 뭐 어떤 자리라도 좀 주십사 정도의 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추론입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저도 하나 추론을 한동훈이 어디 나올까. 한동훈의 거취는? 네. 의외로 저기 지금은 한동훈은 저 남쪽 영남 쪽에는 지금 접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 대구, 경북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출마함으로써 비는 보궐 지역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경기도 혹시 추미애 의원이 하남 된다면 하남 이 될 수도. 괜찮으세요? 경기 하남에 뭐 있습니까? 왜 깜짝 놀랐네. 거기 나가시려고? 경기 하남에 뭐가 있군요. 이건 지금 알러지 반응 같은데. 아니 경기 하남에 알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 하남으로 뭘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갑자기 제가 나오네요. 일단 그 당선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지금 TK로 간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좀 낮고 그나마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하남갑이 꽤 보수세가 강합니다. 보수세 강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거의 1000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그 때문에 거기도 지금 뭐 후보군에 지금 상당히 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대표직을 했고 또 대선도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 전국적인 사람이 본인이 정치를 뭘 하겠다 아니면 어디 지역 나가겠다 그 결정도 못하는 그 결기로 뭘 합니까? 계속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경동시장 갔다가. 뭐 어쩌든지 정치를 하고 싶은지 연예인을 하고 싶은지 유튜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제 본인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 다 배제되고 잘리고 뭐 그렇게 당에 쫓겨나고 이랬을 때도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그거 뭐 정당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말로만 했지 무슨 행동 보여준 게 있어요? 나라면은 진짜 앞에 국민의힘 당사 가서 머리 깎고 단식하겠다.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며칠 내로 하남 스타필드에 한동훈이 나타나면은 이제 과연 이번에는 어느 팀 유니폼을 입을까? 자, 하여튼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변수가 될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장 대구 그 국민의힘 후보군은 3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3인 경선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게 4월 16일, 17일 양일간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서 뭐 쉬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것 같습니다. 쉽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지도가 이 나머지 두 분보다는 또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오세훈 시장으로 무난하게 갈 거라 예측하지만 끝까지 봐야죠. 이 당은 언제든 공천 취소가 가능한 당입니다. 하루 만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추가 접수에 추가 접수까지 이루어지면서 진행됐던 그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마무리가 굉장히 싱겁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보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 얘기를 바로 이어갈게요. 지금 국민의힘에 삭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삭발을 했어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다들 공천 때문에 삭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건 빌미로 공천 항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삭발할 머리카락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 제가 보면 김진태 지사의 경우에도 최근에 삭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제 우상호 지사가 우상호 후보가 공천 받기 직전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그냥 지지율에서 많이 현장 여론조사에서 뒤진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자신의 어떤 결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을 해야 하는데 그 삭발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지사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나 정부에 항의를 하면서 삭발을 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저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 또 여당 쪽에 또 항의를 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쳇말로 졸린다, 후달린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장 후보에 또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 오늘 또 삭발을 아니, 날이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했죠. 공정 경선까지 단식도 함께 이어간다라는 아. 내용까지 나왔어요. 국회에서 눈물의 삭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가 스타트한 이후에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공천이 마무리될 때마다 이런 어떤 잡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 이걸 견디고 넘어서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공천이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일 텐데 그게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